민서야, 오늘은 첫 출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부엌에서 나는 며느리에게 도시락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목소리가 더 떨리고 있었죠. 청담동 백화점 명품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29살 며느리 최민서가 오늘부터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주입니다. 61살 서울 강남 근처에서 작은 김밥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며느리 민서와 아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 살림에 이 일자리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들 월급만으론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니까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민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 아이도 긴장한 게 뻔히 보였어요. 새하얀 셔츠를 3번이나 다시 매만지고 거울 앞에서 자꾸 머리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어제 밤늦게까지 인터넷 찾아보면서 명품 브랜드 이름들 외우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날따라 나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김밥 가게에서 그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로 납품을 하거든요. 매주 화요일마다 김밥과 주먹밥을 납품하는데 하필 민서 첫 출근 날이 화요일이었던 거죠. 지하철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도 콩닥콩닥 뛰었어요. 61살 나이에 며느리 걱정하는 게 우습긴 하지만 사실 전 그 아이가 어떻게 적응할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백화점에 도착해서 납품용 김밥을 다 정리하고 나서 저는 슬쩍 1층 명품관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멀찍이서 말이에요. 괜히 며느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매장 문이 열렸어요. 와, 명품관은 정말 다른 세상 같더라고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햇살이 비치고 은은한 조명이 마치 박물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기, 아이리스 계열인 것 같던데 제가 평생 맡아본 향수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공기 자체가 달랐다고나 할까요? 민서는 새파란 유니폼을 입고 매장 한쪽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보더니 다시 넣고 또 꺼내보고 아마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적어온 모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우리 며느리 저렇게 열심히 준비했구나.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장 분위기가 뭔가 어색했달까요? 다른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민서만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는데 매니저 명찰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민서를 보는 눈빛이 뭔가 날카로웠어요. 마치 매를 노리는 독수리 같다고나 할까요? 저는 지하 푸드코트로 내려가야 했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납품 일을 마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점심때쯤 다시 1층으로 올라갔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유리병 너머로 무언가 번쩍이는 빛이 보였어요. 스마트폰 카메라 불빛 같았는데 누군가 매장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그쪽을 자세히 보려 할 때였어요. 민서가 작은 실수를 했어요. 포장용 리본을 바닥에 떨어뜨린 거였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첫날이라고 다 봐줘야 하는 건가요? 그 매니저의 목소리가 크게 올라갔어요. 주변 고객들이 다 돌아볼 정도로 말이에요. 민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허둥지둥 리본을 주워 담았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뭐야? 겨우 리본 하나 떨어뜨렸다고 저렇게까지? 명품 매장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첫날 새내기라고 일부러 더 심하게 다루는 건가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괜히 나서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으면서 말이에요. 민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다시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머릿속에 그 장면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죠. 그 번쩍이는 불빛, 정말 누군가 촬영을 하고 있던 걸까요? 저녁 7시쯤 민서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첫날치고는 괜찮았어요. 좀 까다로운 분이 계시긴 하지만 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아이가 애써 웃음을 짓고 있는 게 뻔히 보였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자꾸 한숨을 쉬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리본 하나 떨어뜨렸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낼 일인가?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그 수상한 불빛의 정체는 뭘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서야, 오늘도 파이팅. 둘째 날 아침 저는 며느리를 보내면서 일부러 밝게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어제 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민서는 어제보다 더 일찍 준비를 마치고 나갔어요. 아마 늦지 않으려고 더 신경 쓰는 모양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어요. 오늘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사실 화요일만 가면 되는데 왜 자꾸 핑계를 만들어서 그 백화점에 가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내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오전 11시쯤 1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멀찍이 지켜봤는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매니저, 이름이 오지연이라고 하더라고요. 38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 민서만 유독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인사할 때 허리를 더 숙이세요. 걸을 때 소리가 나니까 조심하고요. 손님한테 말할 때 목소리 톤이 너무 높아요. 아니, 이게 뭐예요? 다른 직원들은 평범하게 일하는데 민서만 마치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이것저것 지적받고 있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같은 실수를 해도 민서에게만 크게 지적한다는 거였어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똑같이 상품을 잘못 정리했는데 그땐 괜찮다. 다음부터 조심하자고 넘어가더니 민서가 비슷한 실수를 하면 이렇게 일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저는 지켜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이게 정상적인 직장 분위기인가요? 점심시간에 저는 직원 휴게실 근처를 슬쩍 지나가 봤어요. 혹시나 민서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휴게실 앞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구겨진 메모 하나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펼쳐보니 포인트 전산 숙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필체를 보니 민서 글씨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 건데 왜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까요? 그때 휴게실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애 매니저님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냐?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우리도 똑같이 당해. 근데 정말 이상해. 왜 저 애만 그렇게 해? 직원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오지연이 민서를 유독 심하게 대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였어요. 다들 자기 일이 우선이니까요. 오후 1시쯤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고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였죠. 민서가 상품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리본을 예쁘게 묶으려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만 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어제와 똑같은 실수였죠. 아, 민서가 작은 소리로 놀라면서 얼른 주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해요? 어제도 같은 실수를 했는데 또 해요? 오지연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렸어요.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다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한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서 움찔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계속 사과했어요. 손이 떨려서 리본을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서 있던 곳에서 유리병 너머로 또 그 번쩍이는 불빛이 보인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카메라 플래시 같은 빛이었어요.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건가? 저는 그 불빛이 나온 방향을 자세히 봤어요. 매장 맞은편 복도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사람이 많아서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민서가 실수할 때마다 그 불빛이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순간들을 촬영하고 있는 걸까요? 오지연은 계속해서 민서를 몰아세웠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어요?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진다고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어요. 정말 과도했죠. 리본 하나 떨어뜨린 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민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어깨가 살짝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는 건 아닌지 제 마음도 같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순간 매장에 아이리스 향기가 더 짙어졌다는 거예요. 오지연이 가까이 올 때마다 그 향기가 더 강해지더라고요. 마치 그 향수가 오지연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괜히 나서면 민서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참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날 저녁 민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좀 힘들었어요. 처음으로 민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제까지는 괜찮다고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오늘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나 봐요. 무슨 일 있었어? 매니저님이. 제가 자꾸 실수해서 많이 화내셨어요. 다른 분들은 괜찮게 넘어가시는데 저한테만 유독 엄하시더라고요. 역시 제가 본 게 맞았어요. 민서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상한 게 누군가 저를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요. 실수할 때마다 번쩍이는 불빛이 보이거든요. 민서도 그 불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본 게 착각이 아니었던 거네요. 혹시 누가 몰래 촬영하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정말 누군가 민서의 실수하는 모습들을 촬영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하필 민서만 그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면서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수상한 불빛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어머님, 오늘은 VIP 고객이 오신대요. 셋째 날 아침 민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옷차림도 더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VIP 고객이라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중요한 날일수록 실수하기 쉽잖아요.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긴장하지 말고. 저는 민서의 등을 토닥여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더 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나쁜 일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왜 그 백화점으로 향했을까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며느리가 걱정되어서였어요.
오전 10시 반쯤 도착해서 평소처럼 멀찍이 서 지켜봤어요. 매장 분위기가 어제와는 달랐어요. 모든 직원들이 바짝 긴장한 것 같았거든요. 민서는 작업대에서 뭔가를 열심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마 VIP 고객 주문 내역을 점검하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 작은 메모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게 보였어요. 오지연은 오늘도 민서 주변을 맴돌면서 이것저것 지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VIP 고객이신데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세요. 목소리에 독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특유의 아이리스 향기가 더 짙게 퍼지고 있었죠. 11시쯤 VIP 고객이 도착했어요.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 앞에서 실수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민서는 최선을 다해 응대했어요. 상품 설명도 차근차근 하고 포장도 정성껏 하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객이 주문한 색상과 시스템에 입력된 색상이 달랐던 거예요. 이상한데요. 저는 분명히 브라운을 주문했는데 왜 블랙이 나왔죠? 고객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민서도 깜짝 놀라서 시스템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분명히 블랙으로 입력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오지연이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직원이 실수한 것 같네요. 그리고는 민서를 노려보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어요? VIP 고객님께 이런 일이. 민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정말 억울해 보였어요. 분명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민서 작업대에 끼워져 있던 그 메모에 뭔가 적혀 있더라고요. BR블랙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잠깐, 그게 말이 되나요? BR이면 브라운 아닌가요? 왜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고객은 다행히 이해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도 있죠. 다시 주문하면 되니까. 하지만 오지연의 반응은 달랐어요. 고객이 돌아가시자마자 민서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그만두세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갑자기 민서의 손목을 거칠게 쳐냈어요. 이런 실수 때문에 매장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손목을 치는 소리가 탁 하고 크게 울렸어요. 민서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손목을 부여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저게 뭐야? 직장 상사라고 해서 사람의 몸에 손을 대도 되는 거야? 다른 직원들도 다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모두 고개를 돌리고 없는 척했어요. 오지연은 계속해서 민서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또 생기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민서는 손목을 움켜쥔 채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게 보였거든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때 또 그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 불빛이 나온 방향을 쫓아가 봤어요. 복도 끝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는데 제가 다가가자 후다닥 사라졌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계획적으로 하는 거야. 민서의 실수들, 그리고 그때마다 나타나는 카메라 불빛.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서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게 아닐까요? 점심시간에 저는 다시 그 작업대 근처를 지나가 봤어요. 민서가 없는 사이에 그 메모를 자세히 봤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BR 블랙, BL 브라운.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BR은 브라운, BL은 블랙이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 메모는 정반대로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이 메모의 필체가 민서 글씨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써서 민서 작업대에 놓아둔 것 같았어요. 이거 완전히 함정이잖아. 누군가 민서를 일부러 실수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를 빌미로 오지연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고요. 오후에 저는 직원 출입구 쪽을 지나가다가 위를 올려다봤어요. 작은 도명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걸 다 촬영하고 있을 텐데. 그때 다른 직원 한 명이 지나가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본사에서 점검 온다던데. 이번엔 어떻게 될까? 본사 점검이요? 그럼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 드러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민서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손목에는 빨간 자국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정말 실수한 게 맞나요? 분명히 조심했는데. 민서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나왔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확신을 갖고 말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민서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니까요. 그리고 손목에 손 떼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아무리 직장 상사라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 본사 점검이 온다면 이 모든 일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질까요? 민서야, 오늘은 본사에서 점검 온다며? 넷째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오늘이야말로 모든 게 밝혀질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고객 경험실에서 오신대요. 매장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서는 어제보다 훨씬 긴장한 것 같았어요. 손목에 빨간 자국을 가리려고 긴 소매를 입고 있었고요. 저는 오늘도 그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납품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사실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지하 푸드코트 매니저한테 인사라도 드린다고 하면서요. 오전 9시 30분쯤 도착했는데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직원들이 바싹 긴장해 있고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지연은 오늘따라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민서를 보는 눈빛이 어제보다도 더 차갑더라고요. 아마 본사 점검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모양이었어요. 10시 정각, 드디어 본사 점검팀이 도착했어요. 먼저 젊은 남자 직원 2명이 들어왔는데 고객 경험실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60대 정도 되는 우아한 여성 임원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제 눈이 번쩍했어요. 저분을 어디서 봤는데?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분인데 어디서였을까요? 그 여성 임원은 매장을 둘러보면서 뭔가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표정, 매장 분위기, 고객 응대 방식까지 놓치지 않고 보고 있더라고요. 윤혜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윤혜란, 윤혜란. 아, 그때 기억이 났어요. 5년 전에 동네 독서 모임에서 몇 번 뵀던 분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책 좋아하시는 멋진 아주머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큰 회사 임원이셨던 거네요. 윤혜란 임원은 정말 예리한 눈을 갖고 계셨어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직원분들 표정이 많이 경직되어 있네요. 점검팀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인가요? 오지연이 얼른 나서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본사 점검이라 직원들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혜란 임원의 표정은 별로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더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거든요. 점검은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매장 운영, 고객 응대, 상품 관리, 직원 관리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검 중에도 오지연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어요. 민서에게만 유독 신경질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다른 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윤혜란 임원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어요. 침묵 속에서 관찰하고 있었지만 그 예리한 눈빛을 놓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 무렵이었어요. 윤혜란 임원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어제 시간대 CCTV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오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어제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매장 분위기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직원들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거든요. 결국 CCTV 열람실로 이동하게 됐어요. 저는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어제 있었던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건가요? 30분쯤 지나서 윤혜란 임원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많이 심각해져 있었어요. 오지연 매니저,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오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마 CCTV에 어제 민서 손목을 치는 장면이 다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용기를 냈어요. 윤혜란 임원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윤혜란 이사님 맞으신가요? 윤혜란 임원이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박선주 씨? 독서 모임에서 배웠던. 맞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 며느리가 이 매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민서라고. 윤혜란 임원의 눈빛이 번쩍했어요. 민서 씨가 며느리분이세요? 네. 그런데 요즘 직장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윤혜란 임원은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상황 파악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역시 예전 독서 모임에서 느꼈던 대로 정의감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오후 2시쯤 윤혜란 임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불러서 매장 운영에 대해 물어보고 계셨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처음엔 주저하던 직원들이 점점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한 직원은 면담 후에 나오면서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시원하다. 드디어 말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매니저님이 아이리스 향수 뿌리고 오시면 그게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혼날 일이 있다는. 아이리스 향기가 정말 오지연의 신호였던 거네요. 화가 날 때마다 향수를 더 진하게 뿌리는 거였던 거예요. 마지막에 민서가 면담에 들어갔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나왔는데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윤혜란 임원이 민서에게 뭔가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오후 4시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왔어요. 윤혜란 임원이 오지연을 다시 불렀어요. 이번엔 다른 직원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요. 오지연 매니저, CCTV와 직원 면담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오지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민서는 이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CCTV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윤혜란 임원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매장에 울렸어요. 오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고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어제 오후 1시 12분 VIP 고객 응대 중
발생한 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혜란 임원이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아마 CCTV 영상을 캡처한 것 같았어요. 오지연 매니저가 민서 씨의 손목을 거칠게 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신체 접촉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오지연이 뭔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건 실수가 너무 커서 순간적으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반복됐어요. 윤혜란 임원이 말을 끊으셨어요. 지난 사흘간의 CCTV를 모두 확인했는데 민서 씨에 대해서만 유독 큰 소리를 내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다 듣고 있었어요. 어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또 어떤 직원은 안쓰러운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윤혜란 임원이 작은 봉투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어제 제가 본 그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BR 블랙, BL 브라운이라고 잘못 적힌 메모입니다. 이건 민서 씨 필체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써서 민서 씨 작업대에 넣어둔 거죠. 오지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 메모 때문에 어제 VIP 고객 색상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전부 민서 씨에게 떠넘기고 공개적으로 모욕까지 준 거죠.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역시 제가 본 게 맞았던 거예요. 누군가 민서를 일부러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윤혜란 임원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직원 면담 결과도 심각합니다. 7명 중 6명이 동일한 증언을 했어요. 한 명씩 증언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하셨어요. 김지은 사원, 매니저님이 민서 씨에게만 유독 큰 소리를 내셨어요. 똑같은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넘어가시는데 민서 씨만 큰 소리로 혼내셨어요. 박미영 사원, 아이리스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면 매니저님이 화나셨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누군가 혼날 일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민서 씨였어요. 아이리스 향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이수진 사원, 구식 약어가 적힌 메모를 민서 씨 작업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안 쓰는 약어인데 왜 있는지 궁금했어요. 구식 약어라니 그럼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옛날 약어를 쓴 건가요? 최정민 사원, 민서 씨가 실수할 때마다 누군가 사진을 찍는 것 같았어요. 번쩍이는 불빛을 여러 번 봤거든요. 역시 저만 본 게 아니었어요. 정말 누군가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혜란 임원이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본사에서 조사한 결과 포인트 전산 시스템이 지난달에 업데이트됐는데 새로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지연이 깜짝 놀라며 변명했어요. 그건 제가 몰랐어요. 본사에서 공지는 분명히 내려갔어요. 윤혜란 임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지난달 15일에 포인트 전산 시스템 변경 및 직원 교육 필수라는 공문이 모든 매장에 발송됐습니다. 하지만 이 매장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서의 실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새로 입사한 민서 씨에게는 아예 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일부러 구식 약어가 적힌 메모를 주어서 실수하게 만든 거예요. 오지연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 하기엔 너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어요. 윤혜란 임원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신입 직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공개적 모욕, 신체 접촉, 그리고 의도적으로 실수를 유도한 것까지 이 모든 게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때 한 직원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민서 씨에게만 그렇게 하시는지. 맞아요. 저도 여러 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윤혜란 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회사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신입 직원은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오지연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지연 매니저, 당신의 행동은 회사의 가치와 정책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즉시 개선 조치가 필요해요. 오지연은 이제 완전히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윤혜란 임원이 민서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서 씨,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서는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드디어 억울함이 풀린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과연 오지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제 처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란 임원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매장 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고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먼저 오지연 매니저의 행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혜란 임원이 차근차근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은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오지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없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신입 직원에 대한 차별적 교육, 의도적 정보 차단, 공개적 모욕 등은 모두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저는 멀리서 듣고 있으면서 속이 정말 시원했어요. 이런 명확한 설명을 들으니 제가 느꼈던 불쾌함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오지연 매니저는 즉시 이 매장에서 배치 전환됩니다. 배치 전환이라는 말에 다른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6개월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오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하는 사과 같았거든요. 윤혜란 임원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서 씨는 VIP 고객 담당 보조로 재배치됩니다. 이 자리는 신입 직원에게는 보통 주어지지 않는 좋은 기회예요.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또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변경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구식 약어는 완전히 사용 금지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는 거네요. 그때 윤혜란 임원이 저를 보시면서 손짓하셨어요. 박선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떨리면서 다가갔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았거든요.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윤혜란 임원이 말씀하셨어요. 예전 독서 모임에서 선주 씨의 성실함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도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셨죠. 너무 오버한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괜히 며느리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서. 아니에요. 선주 씨가 용기 내서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계속됐을 거예요. 윤혜란 임원의 다음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오늘 멈춘 건 오지연의 손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에요. 이런 일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직장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선주 씨 같은 가족이 있어서 민서 씨가 행복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매장으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민서는 동료들에게 격려를 받고 있었어요. 민서야,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더 도와줄게. 이제서야 제대로 된 직장 동료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오지연은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 민서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민서 씨, 정말 미안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민서는 성숙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지연이 매장을 떠난 후 정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진한 아이리스 향기가 사라진 거예요. 매장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윤혜란 임원이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직장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요.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면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민서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민서 씨,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민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깨도 펴지고 목소리도 밝아졌고 미소가 진짜 미소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용기 내서 윤혜란 이사님께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힘들었을 거예요.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든든했어요.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며느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 아이를 믿어주고 필요할 때 용기 내어 나서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윤혜란 임원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오늘 멈춘 건 손이 아니라 나쁜 관행이다. 정말 그래요. 잘못된 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용기 내어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 민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당당하게 걸어볼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민서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은 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저는 김밥 납품차 백화점에 갔어요. 이제는 정말 일 때문에 가는 거였지만 여전히 1층 명품관을 슬쩍 들여다보는 습관은 남아있더라고요.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민서도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매니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실수가 생기면 조용히 불러서 설명해주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모든 직원 앞에서 인정해 주더라고요. 민서는 VIP 고객 담당이 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고객 응대도 척척 해내고 동료들에게도 자신이 배운 것들을 나눠주고 있었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민서가 새로운 메모를 만들어서 모든 동료들과 공유한 거였어요. 구식 약어 대신 표준 용어로 정리한 정확한 매뉴얼이었죠. 이제 헷갈릴 일 없겠네요. 한 동료가 고마워하며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었어요. 매장에서 아이리스 향기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대신 은은한 바닐라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훨씬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죠. 납품을 마치고 지하로 내려오는데 우연히 윤혜란 이사님을 만났어요. 선주 씨, 안녕하세요. 아, 이사님, 안녕하세요. 민서 씨 요즘 어떤가요? 정말 좋아졌어요. 매일 밝은 얼굴로 출근해요. 윤혜란 이사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날 선주 씨가 용기 내주신 덕분이에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이사님이 다 해주신 거죠. 아니에요. 가족이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은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참고 넘어가거나 포기하게 되죠. 선주 씨처럼 용기 내는 사람이 있어야 바뀔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저는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김밥 가게 납품 전표에 늘 적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더 특별한 의미가 생겼어요. 오늘도 사람 먼저. 이 글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민서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신입사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 어떤 분이야? 저처럼 긴장한 20대 후반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민서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었어요. 매뉴얼도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힘든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진 민서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서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지난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혼자서는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요. 하지만 용기 내어 말하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윤혜란 이사님이 도와주시고 동료들이 용기 내어 증언해 주시고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마지막으로 민서가 물었어요. 내일은 더 당당하게 걸어봐도 될까요? 저는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당당하게 걸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불의에 맞서는 것이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낼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거라는 것도요. 오늘도 별별 사연극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응원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